를 해볼까 합니다. 네. 등식이 아닌 부등식. 그러면 두 수가 있어.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한 놈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부등식. 됐어? 여기서 문제.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찬가지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수도 있다. 방향이 그대로일 때는 언제? 양수를 곱했을 때.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 음수를 곱했을 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자.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는 질문은 요거죠?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에 알맞은 값을 구해봅시다. 해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첫 번째, X가 A분의 B보다 클 수도 있고, 두 번째, X가 A분의 B보다 작을 수도 있죠. 언제는요? A가 0보다 클 때는요, 방향이 안 바뀌어요. 왜? 나누는 A 값이 양수니까. 근데 나누는 A가 0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뀔 거예요. 됐지? 문제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모두 있겠어? A가 0일 때도 있겠죠? A가 0이라면 얘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해를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B가 0보다 작은 애라면 이거죠? 0 곱하기 X가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대. 맞아, 틀려? X에 누굴 넣어도 참이죠? 맞죠. 모든 실수. X에는 모든 실수가 다 와도 되네요. 그 얘기는 근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있어. 두 번째,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이어도 마찬가지죠? X에 누구 넣어도 0이 나오지?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네. 해가 없어. 불능.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 정도. 이거 방금 시했던 내용이죠? 그게 그대로 왔어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교재 바로 보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2단에 있는 마지막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읽으세요. 네, 다 읽었네. 넘어갈게. 자, 예제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성립함을 설명해 볼래? 자, 볼게요. 1번 보세요.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근데 B는 0보다 더 크죠? 여기서 문제. A와 B는 둘 다 뭐다? 양수다. A와 B가 양수일 때 그때 다음이 참이 되는 걸 한번 말해줘. 참이 되는지 한번 보여줘 라는 거네요. 그럼 봐봐. 여기를 볼게요. A가 B보다 더 크죠? 그럼 양변에 A를 곱할게. A는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였지. 0보다 크니까. 그럼 A를 곱하면 A제곱은 AB보다 어떻다? 크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니?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볼게. B가 0보다 크다. 양변에 B를 곱해 볼게요. 그럼 B제곱은 0보다 크네요. 됐지?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좀 볼게. A가 B보다 크다라고 봤을 때 이때 양변에 A를 곱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양변에 B를 곱해 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지. A, B가 B 제곱보다 크겠지.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왜? B가 양수니까. 그럼 A 제곱은 A, B보다 커. 근데 A, B는 B 제곱보다 커. 이 두 개를 묶으면 A 제곱은 A, B보다 큰데 얘는 B 제곱보다 큰 거야. 맞아? 하나 더. B 제곱은 0보다 어때요? 크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지. 요거 하나 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A제곱이랑 B제곱 비교해 볼게. 누가 더 큰 거니? A제곱이 더 큰 거지. 맞을까 틀릴까? 맞겠네. 해서 다음이 참임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렇게. 됐나요? 두 번째 2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고요. C가 D보다 큽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A, B, C,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 모른다. 여기서 문제 자 볼게요. A가 B보다 더 큰 수입니다. C는 D보다 더 큰 수예요. A 빼기 D와 B 빼기 C 이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D를 빼요. 일단 여기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이 있지. 양변에 똑같이 D를 빼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양변에 D를 빼면 A 빼기 D가 B 빼기 D보다 어떻다? 크다. 방향 안 바뀌죠? 네. 됐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맞자. 아 가려. 깨끗이 씻으세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요. 자, 얘는 양변에 D를 뺐죠? 요렇게. 그럼 이거 말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어떤 애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양변에 C를 한번 빼볼게요. 양변에 C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A 빼기 C가 B 빼기 C보다 크다라고 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얘는 얘네죠. A 빼기 D하고 B 빼기 C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서 문제. A 빼기 D가 B 빼기 C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크다고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것만 정리되면 다음 부등식이 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큰 수 빼기 작은 수. 큰 수 빼기 작은 수.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죠. C가 D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C가 D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D보다 작을 거야.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이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 음흠.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누가 더 큰 수예요? 마이너스 D가 더 큰 수죠. 마이너스 C는 더 작은 수지. 자, 여기 앞을 볼게. 요 앞을 볼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똑같이 A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얘는 마이너스 D를 더한 거야. 마이너스 C를 더한 거야. 누가 더 클까? 위에 게 더 크겠지. 근데 얘가 더 큰 거지. 누구보다? 얘보다. 근데 A 빼기 C보다 B 빼기 C가 더 작지. 그럼 결론. 얘가 제일 크고 얘는 더 작겠네. 참 증명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네요. 다음과 같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 적당히 비벼주면 다음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 자, 넘어가 볼게요. 부등식의 해 방금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라 요것도 바로 넘어가서 밑에 있는 체크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있는데요. 밑에 체크 문제 있을 텐데. 어디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거는 중학교 버전 문제입니다. 자, 2x 넘어가면요. 2x 넘어가면 8, x는요. 4보다 크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개하면 3x-3이고요. 여기는 3x 플러스 2입니다. 넘어가면 이때 주의하세요. 넘어가면 0x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해석이 편해. 넘어가면 5. x에 누굴 넣어도 5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없지. 불능.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자, 3번입니다. 전개하면 5x 플러스 10. 전개하면 6x 플러스 3 빼기 x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 5x네요. 네. 넘어가면 0x. 마이너스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 x에 누굴 넣어도 마이너스 7보다는 크죠? 0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음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x라는 문자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넘어가면요. a 빼기 2의 x는 크죠? 2a 마이너스 3보다. 됐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x 앞에 있는 이 a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해라? 범위를 나눠서 그때그때 답을 다 찾아라. 해서 첫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크다면, 양수라면, 양변을 나누면 x는 a 빼기 2분의 2a-3이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작으면 x 방향 바뀌죠? a-2분의 2a-3이 될 거예요. 마지막이죠. a 빼기 2가 0이라면, 다시 말해서 a가 2라면 0 곱하기 x는 2 넣으면요 1이죠. 아이고 이거 부등호인데 미안. 1이죠. 요렇게 x에 누굴 넣어도 1보다 큰 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 없다. 됐어요? 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빨간색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a 빼기 2가 0보다 크면 이게 답이고, a 빼기 2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답이고, a 빼기 2가 0이면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 됐죠? 깔끔했죠? 구간을 나눠서 본다. 답 3개예요? 네! 왜 그러느냐? 문제에서 1차라고 했어? 아니잖아. 그럼 1차가 아닐 수도 있지.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안 했잖아.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도 몰라. 됐죠? 나도 모른다. 자, 체크 두 번째 거 갑니다. 마찬가지. 부등식을 풀 겁니다. x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들을 좀 묶어 놓을게요. 자, ax 빼기 3x입니다. 그럼 a 빼기 3x. 됐죠? 그 다음 전개하면 4a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서 여기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정리 좀 할게. a 빼기 3x 인수분해 a 빼기 3 a 빼기 1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1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몇 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겠죠? a 빼기 3이 0보다 크다면 양변 나눠서 x는 어떤 애가 와? a 빼기 1이 올 거야. 됐죠? 두 번째 a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양변 나눌 때 방향이 바뀌네요. a 빼기 1 음수를 나눴으니까 방향 바꿔서. 그 다음 마지막 a 빼기 3이 0이라면 다시 말해서 a가 3이라면 넣어볼게요. 0 곱하기 x 0이죠. x에 누굴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죠. 0으로 나오니까 해가 무수히 많네요. 부정.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이 괜찮니?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a 값은 누굴까?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0. 그놈이 없는 거야. 해가 누군지 찾았더니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 해가 없는 거였어. 해를 찾아. 밤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했잖아. 끊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1x 넘어가면 3a 플러스 1 됐죠? 해를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를 찾으세요. x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거지. 근데 x의 범위를 구했을 때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그럼 보는 거야. 생각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x는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3a 플러스 1이 될 거야. x값 존재해야 안 해? 하잖아. 맞아?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x 방향 바뀌어 a제곱 빼기 1분의 3a 플러스 1 x의 범위 존재하잖아. 맞아? 그럼 언제? 0. a제곱 빼기 1이 몇일 때? 0일 때.
다시 말하면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혹은 없겠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그럼 다시 3-1 a가 1이라면 1을 넣어봅니다. 0 곱하기 x가 1 넣으면 몇이에요? 4. 해가 없나요? 맞네요. 오, a가 몇일 때? 1일 때는 해가 없네요. 그럼 의심이 드니까 3-2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볼게.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네요. 되니? 그럼 결론 a가 몇일 때? 1일 때 해가 없겠구나. 만족하는 실수 a 값은요 1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방정식 때 보듯이 똑같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조그맣게 놓을 테니까 여기서 좀 보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모든 실수가 다 답이래. 그럼 마찬가지 해를 구하자. 해를 구할 게 x 있는 거 왼쪽 아닌 거 오른쪽으로 정리해서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6x 크거나 같죠? a 플러스 3 됐지? 마찬가지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크면 x값이 있어. 0보다 작아도 x값이 있어. 그럼 언제? a제곱 빼기 16이 몇일 때? 0일 때를 보면 되겠네. 마이너스 4. 그럼 a가 몇일 때? 4 또는 마이너스 4일 때를 보자라는 거네. 그래서 첫 번째 a가 4일 때를 보면 0 곱하기 x는 7이죠?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됐지?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해 볼게요. 0x 마이너스 1 해가 무수히 많네요.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구나. 답이네요. 이렇게 본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자. 되나요? 돼요? 넘어갑니다. 3번 1차식에 해가 주어졌어요. 다음과 같이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주어졌네. 자, 정리 좀 해볼게. 자, 봐봐. a 플러스 2b x가 b 빼기 a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죠. x는 어떤 해가 왔어? 2분의 1보다 작은 해가 왔어.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봐봐. 해를 구했네? 뭐 했다는 거야, 양변에? 나눴어. a 플러스 2b를 나눴다는 거지. 맞아? a 플러스 2b를 나눠서 딱 쓰면, 자, 보세요. 부등 보고 반대. a 플러스 2b를 딱 나눠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누구를 몰라요? A 플러스 2B의 부호. a 플러스 2b의 부호를 모르지. 맞아? 부호를 모르죠.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네. a 플러스 2b의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뭐가 올까? 그냥 온다는 얘기는,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는 a 플러스 2b가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럼 해는 어떻게 표현해? x는 a 플러스 2b분의 b 빼기 a보다 큽니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근데 이미 문제에서 x값 줬죠.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뒤집혀져 있지. 왜 뒤집혔을까? 음수라서. 음수라서. 왜냐하면 a 플러스 2b가 음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을 거야. 방향이 뒤집혔을 거야. 됐어요? 하나 더. 얘하고 2분의 1이 서로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일 거야.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a 플러스 2b가 0보다 작은 거고, 두 번째, a 플러스 2b분의 b 마이너스 a가 2분의 1인 거야. 됐어요? 네.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a 플러스 2b 곱하면 2b 마이너스 2a는 a 플러스 2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2b 없어지잖아. 그럼 a가 몇인 거야? 0인 거야.
괜찮니? 네. 3a가 0이니까요. a가 0이라는 거야. a가 0인 거야. 그럼 2b가 0보다 작다는 거야. 맞아? 그럼 결론 b가 0보다 작은 거고 a는 0인 거야. 우리가 알게 된 결론은 요거야. 그래서 다음 부등식에 뭘 구하래? 해를 구하래. 해를 구할게요. a가 0이니까 안 씁니다. bx 플러스 5b가 0보다 크다죠? 넘어갈게요. bx는 마이너스 5b보다 크다죠? 양변을 b로 나누면 되는데 b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나누면 방향 바뀌네. 요렇게. 답이 되겠죠. a는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따라와요? 정섭이 계속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자, 절대값이 있어요. 뭐 한다? 두 글자로? 네, 구간 나눈다. 구간 나눈다. 구간 나눈다. 구간 나눈다. 구간 나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고 있자. 절대값은 무슨 뜻? 0부터 해서 거리.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수직선 상에서 절대값 x가 2라는 얘기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두 칸인 놈. 오른쪽 두 칸이면 2, 왼쪽 두 칸이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뿔마 2예요 라는 뜻. 됐죠? 여기에서 부등호로 바꾸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건 무슨 뜻? 원점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 그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x는 어떤 애가 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단 큰 놈이 올 거야. 두 번째,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두 칸보다 더 멀 거라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것보다 작게 나올 거야. 큰 짝짝.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구간 나누는 건 기본.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땐 이 방법도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이야기를 다 했으니 넘어갑니다. 예제 4번. 2x 플러스 3 절대값이 5보다 작대. 그 얘기는 2x 플러스 3 얘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는 얘기구나. 됐죠?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양변에 3을 빼면 2x 2 8 2 나누면 x 1 4 됐죠?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있는데 이 절대값이 2하고 4 사이에 있대요. 자, 보겠습니다. 원점이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이 2하고 4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두 칸보다는 조금 더 멀리, 네 칸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두 칸보다는 조금 더 멀리, 네 칸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이쯤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5 빼기 3x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수도 있겠고, 5 빼기 3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수도 있겠죠. 받아들일까요? 색칠된 부분 안에 있다는 거니까. 다음에 절대값이 2하고 4 사이. 두 칸보단 짧고 네 칸보단 가까워. 네. 두 칸보단 멀고 네 칸보단 가까워. 여기 아니면 요 범위. 바로 해석한 겁니다. 절대값 뜻을 갖고 해석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우리는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되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를 뺍니다. 마이너스 3 쓱쓱쓱 마이너스 3x 쓱쓱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나누면 x 잠깐만 이거 여기 없었어. 미안. x 방향 바뀌죠? 쓱쓱 3분의 1 쓱쓱쓱 1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5를 빼면 마이너스 9 쓱 마이너스 3x 쓱쓱쓱 5를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방향 바뀌죠? 3분의 7 쓱쓱쓱 3 두 번째 x는 어떤 애가 와요? 1번과 2번이 오겠습니다. 와 끝났다. 두 개를 다 말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합집합 개념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마찬가지 절대값 뜻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지. 어머 안 돼요. 왜 안 될까? 안 돼서. 앞에 있던 예제 4번과 5번의 차이를 보자면 얘는 문자 x가 전부 다 절대값 안에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4번은 우리가 모르는 변수 x가 전부 다 절대값 안에 있었지. 그때는 이 절대값의 개념 갖고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얘는 변수 x가 절대값 밖에도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절대값 뜻만 갖고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절대값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절대값 2개 있으면 절대값 뜻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줘? 그죠? 구간을 나눕니다. 자, 구간을 나누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하나 보입니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봅시다. x에 2보다 큰 애를 넣었을 때, x에 2보다 작은 애를 넣었을 때, x에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쓰죠. x 빼기 2, 2x 빼기 1, 넘어가면 x, 넘어가면 마 1. 됐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어떤 애가 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답이다. 그럼 결론. 이 구간 안에서 만족하는 답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겠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 부호 바꿔 쓰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 언제 보기로 했어요? x가 2보다 작을 때 보기로 했죠? 그때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 어떻게 표현될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 얘도 말해주고 얘도 말해줘야 되겠죠? 그럼 둘을 동시에 다 말해줄게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됐죠? 굳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은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마이너스 돼서 2까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결론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다 답이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이번엔 절대값이 몇 개? 2개. 그럼 구간도 2개를 기준으로 나눠야겠네.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됐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부호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x 빼기 1 2 됐죠? 마이너스 2x 슥슥슥 2 됐죠? x 슥슥슥 마이너스 1 됐죠? 두 번째 x가 첫 번째 마무리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가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 그럼 여기서 문제 답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머 요 구간에선 해가 없구나.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앞에 있는 놈은 양수 음수 얘는 양수 앞에 놈은 부호를 바꿔서 쓰고 뒤에 놈은 부호를 그대로 쓰겠죠. 됐죠? 네. 쓱쓱쓱 없어집니다. 0x라고 표현해 볼게요. 2네요. 넘어가면 0 됐죠? x에 누구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아무나 다. 됐어요? 다 0 나오니까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다 답이네. 이때 해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는 다 답이겠습니다.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그냥 쓰죠. x 빼기 1, x 플러스 1, 2. 2x, 2.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래. 그럼 x는 1이라는 거죠. 전부 다 말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 말하는 겁니다. 다. 공통된 범위가 아니고 다. 요때는 요거, 요때는 요거, 요때는 요거. 이렇게 해서 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정리 필요하신 부분 하세요. 시작.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2차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거예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과 그래프의 관계, 그리고 부등식의 해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질문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값은 누구죠? 1하고 2가 되겠습니다. 얘는 원래 어디서 나온 식이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y는 0하고 둘이 뭐였어요? 교점이었죠? 교점 x좌표 구하는 문제. 그래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나왔던 거야. x절편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을 줄 거냐면 이런 식을 줄 거예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게 되는 범위를 구해줄래? 라고 줄 겁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y라고 하면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결론은 y가 어떻게 될 때? 0보다 작을 때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좌표를 쭉 찍었습니다. x가 몇일 때 y 몇일 때 y 몇 쭉 찍어놨어. y값 0보다 작을 때는 언제야? 요 부분이죠. 1과 2 사이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들. 이게 0보다 작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표현해? 여기 밑을 칠하죠. 그래서 x는 누가 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가 답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하나 더 볼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인데 크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함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 y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를 보자는 거죠. 그럼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각 점에 있는 y좌표를 보자. 0보다 클 때는 언제?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이겠지? x에 1보다 어떤 애 넣었을 때? 작은 애 넣었을 때. 2보다는 큰 애 넣었을 때. 그럼 x가 1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x에 2보다 큰 애 넣었을 때가 답이 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은 뭐한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x절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x절편이 뭘 의미하니까? 0일 때를 의미하니까 y값이 0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끝. 그럼 당연히 방정식에 관련된 언급도 나오겠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말이 빨라요? 네.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기본 용어 설명.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관계. 그래서 2차 부등식을 y는으로 바꿔서 y가 0보다 큰 구간, y가 0보다 작은 부분. y가 0보다 크다, x축 위. 0보다 작다, x축 아래. 해서 요렇게 0보다 크면 요 부분을 말해주시면 되겠고 0보다 작으면 요 부분을 말해주시면 되겠고. 저 안쪽을 하려면요? 안쪽이라니요? 하얀 부분. 요 부분이요?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한 점의 성분을 보자. x가 몇이고 y가 몇일 거야. 이 점의 y값은 0보다 크니 작니? 커요. 여기도 커요. 여기도 커요. 여기도 커요. 그래서 x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다 0보다 크게 나와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x가 5라면 그때 넣은 값은 0보다 어때요? 크네요. 그래서 여기를 칠한 거예요. 이렇게. 안쪽하려면요? 여기는 뭐 만약에 3이라고 보자. x에 3 넣으면 y값 어떻게 돼? 0보다 작죠? 아니? 네. 그럼 여기는 다 0보다 작은 거네. 아, 이 점선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걸 이제 색칠로 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y값이 양수냐 음수냐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거를 판단해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탁이 자. 네? 앉았으면 앉은 거고. 왜 놀라고 그래? 잤니? 졸지 마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볼 때 우리가 판별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야. 방정식으로 바꿔서 판별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아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그리고 해석해주면 바로 답이 보인다는 거. 자,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개념 체크 1번.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어머, 친절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네.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0보다 작은 x의 범위는 어딥니까? 얘네가 되겠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을 넣으면 전부 다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칠해지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되겠죠. 마이너스라고 2 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말해줘. 0보다 큰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죠? x에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 작은 애 넣으면 나오지? 2보다 큰 애 넣으면 나오죠? 어떻게 얘기해? x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또는 x의 2보다 큰 애 넣으면 돼. 크거나 같은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 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함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봤어요. 회장이 괜찮니? 네. 다 들었니? 네. 순간 멈칫했는데.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다음 해를 구해 볼게요. 0보다 작은 범위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 x축 밑에 그린 거 있어? 없지. 해가 없어. 해가 없다. 됐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있나요? 0이 나올 땐 있지. x가 몇일 때? 2일 때만. 다음 부등호를 만족하네요. 됐죠? 됐지? x가 2일 때만 0이고 나머진 만족하는 게 없어. 음수 나올 때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입니까?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다죠. 왜? 2 넣으면 0 나오니까 2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넣으면 0보다 크게 나오잖아.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뭐예요? 모든 실수. 누굴 넣든 간에 다 0이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어. 음수 나온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프 해석 되나요? 네. 돼요? 정섭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3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친절한 친구예요.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자,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있니? 없지.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경우 있니? 없지.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있니? 있다.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는 경우 있니? 모두. 다음 함수 그래프의 모든 y값을 한번 보세요. 0보다 어때요? 다 크잖아. 모든 실수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3번, 4번 답이 되겠습니다. 미나 힘내. 화이팅!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지? 인수분해 되나요? 네. x 빼기 3, x 빼기 1 작다요. 0보다 작지? 2차 함수 그래프 y는 해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3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와. 되니? x에 누구 넣으면 0보다 작게 나와? 얘네들. x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있네. x
된다고요? V요? 안 돼요. 파이팅. 안 돼? 한대.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쭉 그린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밑에 여기 x 누구, 크면 위에 저기 1보다 작은 애, 3보다 큰 애, 여기 이게 답이야. 인수분해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뭘 구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구한다고. 다시 말해 x 절편을 구한다고. 맞아? 여기서 근해 공식을 바로 가는 건 하수들. 자, 옆에다가 혹시나 정리할 수 있는 칸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을 봅니다. 두 번째, 개형을 봅니다. 세 번째, 개형을 봅니다. 개형식이래. 세 번째,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 쓰세요. 필요한 경우. 판별식만 보고 나서 개형을 딱 그려보면 근해 공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럼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판별식 볼게요. 짝수 공식이죠? 짝수 공식이죠?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몇이야? 2. 판별식이 0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날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럼 이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0 만드는 X값을 알아야 되겠네. 그럼 근해 공식이 필요하지. 이건 필요한 경우야. 그럼 근해 공식을 구할 겁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찾을 거와 X좌표가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근해 공식은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여기서 근해 공식이 어려운 건 루트 안에 있는 애 때문에 어렵지. 네. 이미 1번에서 구했잖아. 그럼 근해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그게 2잖아. 됐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미리 구해 놓은 거야. 필요하면 판별식을 미리 구해 놓은 이유는 근해 공식 쓸 때 필요하면 쓰려고. 필요 없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제로 넘어가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결론, 얘는 3 플러스 루트 2고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여기랑 여기를 말하면 되겠죠? X는 3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애 또는 3 플러스 루트 2보다 큰 애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숙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내일 만나요.